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 국영TV일 소속 기자인 고르비츠라고 합니다. 이번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을 취재하러 직접 경기장에 가기로 했는데요. 아직 신입이라 현장 취재는 처음이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카타르 아시안컵 취재라니 설레는 마음이 절로 들더군요. 하지만 스포츠 경기 현장에 다녀왔던 선배들은 각 나라 응원단이 모인 자리에서 하는 취재가 신입이 하기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신신당부해 왔습니다. 실은 선배들은 이미 베테랑들이었거든요. 2020년에 열렸던 도쿄올림픽 기억하십니까? 이때 당시는 코로나19가 활발했을 때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탁구 혼합복식 결승전에서 중국 응원단 20여 명이 몰려들어 애를 먹었던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중국 응원단은 자유라고 외치거나 중국 선수가 득점할 때마다 큰 소리로 환호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기자실에 몰래 출입하던 중국인도 있었다고 해요. 일본 언론사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서는 불쾌하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죠. 일부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격하게 소리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지침이 전혀 준수되지 않았습니다.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상이 찌푸려지고 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쿄 아쿠아틱 센터에서 열린 여자 개인 혼영 400m 결승 때는 수십 명의 단체 일본 응원단이 관중석에서 일장기를 들고 붉은 티셔츠를 입고 응원했다더군요. 제일 가관이었던 건 일본 선수인 오아시가 경기에 나서자 응원 도구를 마구 두드리거나 휘파람을 부는 등의 소음 수준의 응원하는 소리가 전 세계 방송사 중계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전파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리고 내쫓아도 소용없을 만큼의 화력이었다고 했어요. 다음날 경영 경기 때는 도쿄 아쿠아틱 센터의 관람석은 일본 선수단 관계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수단 관계자와 기자들은 대회에서 꼭 필요한 명목이라고 자신있게 어필하여 입장했는데요. 막상 경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사실상 관중으로 변의 응원전을 펼치거나 일부는 관중석에서 거리 두기 없이 나란히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시아 스포츠 경기장에 가면 유독 응원단 싸움이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선배들은 저에게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 경기장에 취재를 나가면 선수들보다 각국 응원단들에게 시달리다가 올 거라며 겁을 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배들의 말을 전부 믿지 않았어요.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경기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응원 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정도의 응원은 유럽인들도 하니까 괜히 과장해서 골탕 먹이려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배들은 갑자기 심각하게 중국 국가대표 응원단은 되도록 혼자 취재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2004년 베이징 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안컵 경기장에 취재를 다녀왔던 선배는 중국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온몸에 솜털이 바짝 선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이기니까 흥분한 중국 관중들이 일장기를 태우기도 하고 전쟁터를 방불케 한 현장이어서 고구려사 가지고 일본에 시비를 걸질 않나. 일본 관중석에 부채와 페트병을 던지기도 했다니까. 기자 인생 살면서 그렇게 무례하고 생각 없는 관중들은 처음 봤어. 생각도 하기 싫다, 정말. 맞아요. 저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경기 끝나고도 밖으로 몰려나와서 일본 놈들 타도하자라는 구호까지 외치더라고요. 거기서도 일장기를 불태우고 있었어요. 거기에 일본 언론들은 2008년에 있을 베이징 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나 있겠냐는 기사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불편해진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이 사태를 계기로 더욱 꼬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선배들의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몸소 느꼈어요. 그렇다고 이미 잡혀버린 카타르 아시안컵 일정을 누구에게 떠넘기기도 취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선배 몇 명과 함께 카타르행 비행기로 올라타야 했죠. A조 첫 주자인 카타르와 레바논의 경기에 관중석들의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아무래도 본국에서 하는 경기인 만큼 카타르 응원단들의 응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레바논도 마찬가지였고요. 카타르가 3승으로 16강 진출이 확정되고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 후에 중국과 타지키스탄의 경기가 시작되었죠. 중국은 축구 자체가 상당히 거칠고 매너가 좋지 않기로 전 세계가 알 만큼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못한 실력에 비해서 자존심이 너무 세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본인들이 아시아에서 최고의 축구팀인 것처럼 프라이드가 장난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뛰는 경기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은 경기에서 밀리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반칙하고 상대 선수를 다치게 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매우 고전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들의 더티 플레이는 계속되었어요. 가끔 열받은 중국 선수들이 허공에 주먹질하거나 인상 찌푸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거친 태클은 늘리는 상황처럼 보였죠.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는 중국 국가대표팀을 만나면 발목을 조심해야 한다는 소문이 떠돌 정도라고 합니다. 선수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응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응원단은 엄청나게 시끄럽고 말도 빠르면서 귀가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응원한다기보다는 상대 팀에 대한 비방이나 비난, 욕설 등과 같이 비매너적인 행위만 해댔습니다. 언어가 달라서 뭐라고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언어라는 게 감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느꼈을 거예요. 툭하면 경기장에 페트병을 던지는 행위는 기본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중국 응원단 자리에만 쓰레기가 넘쳐나더라고요. 전 세계 방송사가 중국 응원석에 모여있길래 가봤다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음식물 때문에 더러워진 바닥과 의자를 닦으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는 청소 아주머니들을 보고 있으니 안쓰러울 정도였거든요. 심지어 중국 응원단들은 화장실이나 경기장 곳곳에서 싸움까지 벌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중국 국가대표팀은 단 한 경기도 승리하지 못했는데요. 1차, 2차 때는 무승부였다가 3차 때 카타르와의 경기에서는 1대 0으로 졌거든요. 이번 중국에서는 중국의 호날두라 불리는 올레이 선수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경기에 거만하게 임했는지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자칭 14억 분의 1이라던 중국 축구의 슈퍼스타 올레이는 슈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헛발질에 가까운 엉뚱한 슈팅으로 공의 속도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상대 수비수에 막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도 거만한 태도로 임하기로 유명한 선수였어요. 6년 전 그는 한 인터뷰에서 저를 비롯한 중국 선수들이 20살, 21살에 해외로 나간다면 손흥민처럼 못할 이유가 없죠. 좋은 환경에서 뛸 수 있다면 한국 선수보다 중국 선수가 훨씬 더 잘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라며 자신의 차도저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올레이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아무 죄 없는 손흥민 선수 인터뷰 기사에 무지성 댓글을 달면서 자신들의 선수를 치켜세우는 비도덕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에서는 올레이 선수의 활약에 중국 응원단도 등을 돌리며 야유하더라고요. 경기가 모두 끝난 후에 중국 매체 소호는 올레이가 빈 골대에 골을 넣힐 거보였다. 이건 범죄다. 완전히 절망적이었다. 라며 경기 현장에 있던 중국 팬들의 인터뷰를 그대로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선배들이 하는 말에 따르면 전 세계가 중국 국가대표팀을 만나길 거부한다는데 이 사실을 중국만 모르는 듯했어요. 이미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었지만 아시안컵에서 중국이 16강 진출 실패가 확정되자 중국 응원단이 카타르 경기장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축구팀을 응원하는 공식 응원단인데 상대 국가의 경기장을 파손시키는 선 넘는 행위에 관중석에 있던 다른 나라 응원단들이 중국 응원단에게 단체로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전 세계 뉴스에 보도되면서 중국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중국 축구협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했는데요. 카타르 축구협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중국 축구협회에 책임을 묻겠다며 조사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게 아닐까요? 최근 들어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황희찬 선수 등 아시아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해서 기대했는데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국 응원단의 모습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시아권에서 일본이 예의가 바르고 친절하다는 이미지로 유명하잖아요. 중국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선배들에게 얘기하자 일본도 중국과 비슷하다고 하길래 황당할 뿐이었어요. 일본 여행만 다녀와도 일본인이 친절하다는 사실은 알 수 있는데 어째서 미개한 중국인과 비슷하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배들이 해준 일본 관중들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해도 그들은 지극히 소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카타르에서 본 일본 응원단의 모습에 제대로 충격받고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직접 본 일본 이미지는 제 생각과 180도 달랐거든요. 일본 응원단은 단체로 맞춤 응원복이라도 맞춘 건지 같은 티셔츠를 입고 응원하고 있었는데요. 그 티셔츠에 새겨진 가미카제라는 한자의 의미를 알고는 전 세계가 일본의 이중적인 면모에 고개를 젓기도 했습니다. 가미카제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전투기에 폭탄을 싣고 적군의 전함에 충돌하여 자살 공격한 일본의 비인간적 특공대를 일컫는 말이라고 하더군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에도 일본 응원단에서 가미카제 한자가 적힌 머리띠를 쓰고 응원하여 전 세계에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국 취재진은 일본의 이러한 모습에 경악하며 일본 응원단이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못 받은 듯 보인다. 일본 정부에서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받게 했다면 우길기와 가미카제와 같은 응원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기사가 쏟아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자 한국의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일본 가미카제 응원을 제지하기 위해 나섰다는 제보를 받았는데요. 서 교수는 앞으로 스포츠 경기에서 일본 가미카제 응원이 제지될 수 있도록 국제축구연맹인 피파에 알리고 아시아축구연맹에도 이 상황을 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응원단은 중국과 다를 바 없이 한국 기사에 악플을 달기 시작하더라고요. 실력보다 홍보로 인기를 누리는 한국 선수들을 전부 퇴출하라. 돈이 목적인 한국인의 실체를 알릴 필요가 있다. 한국이 축구를 잘한다고? 우물한 개구리 수준인 한국에서 축구 스타라니 믿을 수 없어. 솔직히 이름난 선수들도 특출나게 잘하는 건 아니지 않아? 한국이 불쌍해서 띄워주는 거라면 인정하지. 그게 아니라면 이건 명백히 거짓 정보를 흘린 한국 정부 잘못이야. 다시는 스포츠 경기에 한국을 끼워선 안 돼. 일본인들이 이렇게까지 열이 난 이유가 있었는데요. 알아본 바로는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은 한국 선수보다 일본 선수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 선수들과 같은 스타가 없어서 화제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카가와 신지라는 일본 선수가 일본을 대표하는 선수였는데요. 한국 대표인 박지성 선수가 있어서 카가와 신지 선수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그보다 박지성 선수가 먼저였고 카가와 신지 선수는 뒷전이었다더군요. 비록 박지성 선수가 먼저 팀을 나갔지만 영국 맨체스터에서 박지성 선수의 위엄은 감히 그 누구도 비교될 수 없었죠. 그는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도 평가받고 어떤 선수보다도 팀의 1순위로 필요한 선수라는 평가가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명장 감독들도 미드필드에서 가장 필요한 선수로 꼽는 선수라고 인정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세계는 왜 이렇게 한국 축구 선수들에게 열광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카타르 아시안컵을 취재하는 동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축구 팬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응원단은 이미 세계 축구 속에서도 붉은 악마로 불리며 그 명성이 자자한데요. 붉은 악마 응원단은 한국 프로축구연맹에서 인정하는 국가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응원단이라고 들었습니다. 붉은 악마 응원단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인 태극전사의 모든 경기를 응원하며 상당히 열정적이고 뜨겁기로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들은 경기 중에 끊임없이 응원가를 부르기도 하고 응원봉을 흔들면서 선수들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응원전은 경기 전략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붉은 악마 응원단은 공정한 경기 정신과 예절 그리고 매너를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응원 문화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응원단은 중국과 일본 응원단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1997년 봄 PC통신의 축구 관련 동호회에서 1998년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을 앞두고 국가대표팀을 조직적으로 응원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요. 가칭 그레이트 한국 서포터스 클럽을 설립하여 1차 예선전부터 직접 경기장에 참여하면서 조직적으로 응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정식 명칭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1998년 8월부터 붉은 악마를 정식 명칭으로 정했다고 했어요. 국가대표팀이 붉은 경기복을 입고 뛸 때 외국에서 한국팀을 붉은 원령이라고 부르는 걸 보고 만들어진 말이라고 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전 세계에 알려지며 한국 응원단을 모방하는 형태의 세계 각국 응원단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월드컵이 종료된 이후 사무실을 철수하면서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을 사회단체 등에 기부했다는 사실도 밝혀져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만 활동하며 필요시에는 오프라인에서 모여 회의 등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한국 응원단을 주목하는 외신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정말 응원뿐만 아니라 매너나 태도에서도 완벽했기 때문이었어요. 한국만큼 오와 열을 맞춰 입고 멋지게 응원하는 팀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도 아닌데 홈팬들을 압도하는 한국 응원은 어떤 나라가 보아도 멋있어 보였죠. 어떻게 그렇게 다들 딱딱 호흡이 맞는지 그들의 응원전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특히나 제일 재밌었던 건 호주전에서 한국팀이 골을 넣었을 때 응원단 전원이 참여해서 하는 파도타기 응원이었어요. 파트별 응원단장의 신호에 맞춰 파도타기 하는 한국 축구팬들은 응원하는 내내 미소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축구로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이러한 한국의 축구 문화가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응원단은 붉은 악마라는 명칭에 반감을 심하게 보이더군요.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 경기에서도 한국과 요르단 경기 때 전반전에는 한국 골대 뒤쪽엔 천여 명의 한국 팬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카타르 한인회와 붉은 악마가 경기 전 티켓 1000장을 확보해 한국 팬들에게 배분한 결과였죠. 이외에도 각자 티켓을 구입한 한국 팬만 2000명에서 3000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한국 팬들의 목소리는 요르단의 응원을 뚫고 나왔어요. 16강전 일방적이었던 사우디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붉은 악마 20명이 한국을 응원했지만 4만 명의 사우디 팬들의 함성에 묻혔었는데요. 하지만 이날은 붉은 악마가 외치는 손흥민, 조현우 등의 응원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한국은 전반 초반 위기를 연이어 버텨냈습니다. 요르단은 전반 초반부터 강력한 전방 압박과 과감한 슈팅으로 한국의 골문을 노렸습니다. 전반 16분경 누르 알라와부데와 전반 42분 야잔 알라이마트의 결정적인 슈팅을 조현우가 막아내었습니다. 한국 응원단의 응원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요. 이날은 요르단 팬들도 만만치 않게 경기장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요르단에서 카타르까지의 거리가 차로 하루도 걸리지 않아 다들 예상한 분위기였죠. 요르단 축구 팬들은 경기장 밖에서 극성까지는 아니었지만 경기장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공만 잡으면 야유와 손휘슬을 불어댔어요. 한국 선수의 프리킥이나 코너킥 상황에서도 야유를 쏟아내며 한국의 공격을 방해하더라고요. 한국에는 아쉬운 찬스들이 꽤 있었습니다. 전반 32분 황인범의 크로스에 이은 이재성의 헤딩 슈팅이 골대를 강타했거든요. 전반 종료 직전 황희찬의 땅볼 크로스를 골문 앞에서 황인범이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전반전은 득점 없이 0대0으로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고 경기장의 열기는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한국 응원단 사이에 있던 한 남자가 우통을 벗고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 응원단에서는 고함이 터졌고 응원용 북도 관중들 머리 위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통을 벗은 남자는 사람들 틈에 가려져 잘 보이진 않았지만 한국 응원단에서 벌어진 일이라 모두 한국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무래도 요르단에 맥을 못 추는 한국 선수들을 본 한 한국인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방송사들의 추측이 난무했죠. 심지어 이번 한국 축구 선수들의 활약이 저조한 탓에 기대했던 저 또한 한국의 실망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 응원단에서 저런 사태가 일어나니 다들 화제거리라며 카메라를 한국 응원단석으로 들이대기 시작했죠. 붉은 악마를 비롯한 한국 응원단은 추태 부리는 남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제압했습니다. 그래, 너 잘 걸렸다 라는 분위기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리 전 세계인 앞에서 못난 모습을 보였다고 해도 본인들 나라 사람인데 저렇게까지 처벌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의 폭력성에 다들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다행히 경호원들이 달려와 한국 응원단에게 얻어맞고 있는 반나체 남성을 구출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는 한국 응원단 사이에 몰래 침입한 일본인이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2002 월드컵의 공동 개최국이었던 한국이 4강에 오른 것에 대해 질투를 느끼고 있었던 듯합니다. 결국 한국이 결승에 진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방해 작전을 펼쳤던 것이었죠. 다행히 누구도 다치는 사고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8강에서 이미 떨어진 일본은 반한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우면서도 공감하기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죄가 있기에 끌려나가는 일본인을 보면서 다들 고개를 돌리고 외면했습니다. 한국 응원단만이 일본인을 향해 야유하는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비록 4강에서 한국은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1대0이라는 결과로 패배했지만 붉은 악마는 퇴장하는 한국 선수들의 뒷모습에 고생했다는 의미의 박수갈채를 보내주었습니다. 끝까지 스포츠 매너를 보여주는 그들 때문에 가슴속 깊숙이 뜨거운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한국 축구 응원단이 응원하고 지나간 자리는 너무나도 깨끗했어요. 그들은 항상 모든 스포츠 경기가 종료되면 미리 비치해 뒀던 쓰레기 봉투를 꺼내어 다 같이 청소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대체로 경기가 끝나면 본인이 먹은 쓰레기도 치우지 않는 경우가 다다한데요. 한국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기가 끝나서 철수하려다가 다급하게 카메라를 켜서 한국인들의 경기장 매너를 담았습니다. 한 한국인과는 인터뷰도 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받았어요. 한번 습관이 들면 생각이란 걸 할 새도 없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저뿐만 아니라 다들 뒷정리에 익숙해 보이지 않나요?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돌아보니 한국인들의 눈에 띄는 특징이 또 한 가지 보이더라고요. 한국 응원단에는 다른 나라보다 여성 관중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방송이 생중계로 나갈 때마다 반응을 보면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한국 응원단 속 한국 여성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축구 국가대표를 응원하러 온 한국 여성 팬들의 외모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잖아도 제 나라에도 K-팝 문화가 많이 퍼져 있는데 관중석에 앉아있는 한국 여성들도 모두 연예인 못지않은 외모를 가진 이들이었죠. 전 세계 방송사 카메라들이 한국 관중석을 자주 비춘 이유였습니다. 현재 SNS에서는 한국 축구 여성 팬, 한국 여성 응원단, 한국 여성 관중 등의 키워드 검색이 폭발하면서 그녀들을 팔로우하는 팬들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다들 무슨 관리라도 받는 건지 하나같이 다 빛이 나고 예뻤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저희도 감히 얼굴을 맞대지 못할 수준이었거든요. 유럽 국가들이 쏟아내는 아시안컵 기사를 보면 죄다 한국 여성 축구 팬들의 외모에 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포츠까지 격없이 어울리며 응원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응원단은 오합지졸 개판이었잖아요. 특히나 중국은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확실하게 축구와 응원 모두 비매너를 보여준 덕분에 아시아 축구 팬들 뇌리에 개판 나라로 박힐 거라 예상합니다. 한국은 약 60년 만에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노릴 만큼 위협적이고 강한 나라였지만 아쉽게 4강에서 패배했죠. 저도 모르게 한국을 응원하고 있었단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네요. 패배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카타르 현지 분위기를 한국 응원단이 전부 살렸다고도 생각해요.